아동지역센터의 실습생에서 오늘은 원래 제 직업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는 학교 표준화 심리검사 평가연구소의 연구소장 임용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인근의 초, 중, 고 대학교 수원, 오산, 화성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 해에 한 5만에서 6만 건 정도 자료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부모 멘토 교실이나 아니면 이제 교사 연수, 그 다음에 학생들 연수 교육을 꾸준히 해왔고요. 원래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원래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융복합이라는 거, 지금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어떤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는 이제 공대생으로서 취업이 잘 되니까 그쪽에 이제 발을 들여놨다가 수학의 한계를 느끼고서 인문학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직무에서 지금 일을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과거에는 청와대 그 비서행정실에서 뇌파 연구에 대한 부분도 강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국가 프로젝트인 그 다중지능검사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공동 개발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교수학술개발연구소에 그 연수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학별 전공격상 검사라고 해서 수능과 함께 같이 입시의 어떤 그 평가 목적으로 했던 검사를 한 12번 정도 집필을 했습니다. 요번에 저 2년이 좀 돼서 반월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좀 종합적으로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인근의 탈북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부진 아이들, 이 자료도 이제 공동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 반월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특성들은 좀 어떠할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제가 관찰해서 보는 정보하고 실제 심리검사를 통해서 본 정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좀 연결을 해봤는데 관찰자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은 학령기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이제 정서적인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부모의 어떤 부모님과 자식의 어떤 관계,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따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교육적 지지를 해줘야 될지, 부모의 교육과는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 건지,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잘 발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아이의 어떤 그 부정적 행동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보면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그다음 물리적, 며칠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아빠가 딸을 구타를 해가지고 아이스박스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끔찍한 어떤 사고들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의 어떤 환경들을 좀 진단을 해보면은 코로나 이전하고는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은 통계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대체로 정서적인 부분들이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취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정서적인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문화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제공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과거에 비해서 학습 결손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학습에 한계가 있고, 대체로 보면 한 70~80% 아이들은 그 줌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가면은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에 대한 열인지 또는 지나친 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SRT 타고서 대치동으로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잘 알고 계시나요? 네. 대치동에 가서
수학학원, 뭐 국어, 영어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아이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정말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쪽 선생님들과 크게 차이가 있니?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그 정도를 투자했을 때 좋은 효과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동물 이 어떤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처음에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준영이 어머니? 우리 준영이하고 준혁이 상당히 잘생겼던데 그죠? 에너지가 아주 차고 넘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죠? 네, 열정이 넘쳐요. 이런 그림을 보다 보면은 우리 아이와 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기만 해도 즐겁죠. 그죠? 아까 우리 가수 그 노래 들을 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했던 감정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 부모님은 두 분이시죠? 세 분. 동혁이 엄마. 저희 평가센터에 오면은 뭐 보통 종합심리검사를 하는데 오늘은 세 분 검사 위주로 해서 궁금한 거 질의응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인근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 가면은 한 100여 분씩 오십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뭐 수직적인 어떤 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 과정에서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강의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준영이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에너지가 차고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까? 네. 그거 알면 부모들이 필요 있을까요? 의욕만 가지고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죠? 아까도 우리 노래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마 우리 아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은 똑같은데요. 근데 그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게 인간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준영이가 미래사회에서 성공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과연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돈을 많이 버는 걸 성공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처럼 이 사회에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준영이 어머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귀여운 요 녀석, 이게 누군지 압니까, 얘가? 혹시? 쥐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혹시 피리 부는 사나이 그 동화책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 나오는 쥐, 이게 레밍입니다, 레밍. 근데 레밍은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얘들은 한 명이 뛰기 시작하면은 개를 따라서 모두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어머님들 수학학원이 좋다더라. 이쪽 영통, 신영통 지역도 대체로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네,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투도 그렇고 한 놈이 뛰면